네,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치부 성승환 기자 나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네. 대선일이 5월 9일이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그동안 있었는데 결국 이날로 확정이 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정리를 좀 해주시죠. 그 5월 9일, 지금부터 딱 55일 남았습니다. 예. 장미 대선이 드디어 현실화가 된 건데 현행법상 대통령 거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대선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. 60일을 정확하게 딱 채운 날이 바로 5월 9일입니다. 그래서 기한을 꽉 채워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동안 이 대선 일자 발표가 좀 늦은 것을 두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할 역할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본인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고 대선 일정을 안 잡고 있다면 참 우스운 일이다. 이같이 비판을 했고요. 예.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하루빨리 대선 일자를 확정해서 공고를 해라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, 그러니까 이것이 황 대행이 결국엔 불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전에 아침 회의 때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대통령 선거의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.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뭐 나올 거면 나올 거고 안 나올 거면 안 나올 거고 확실하게 정해라. 이렇게 좀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오늘의 이 결정에 어떤 이 진보 진영의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사실상 법정 시한으로 봤을 때 황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일자를 언제로 확정해서 공고하는 거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10일에 탄핵이 됐으니까 20일. 앞으로 5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음에도 오늘 발표를 했다라는 것, 이런 압박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렇게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특례 조항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.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달 말로 예선이 되는 본경선 여론조사 직전까지 예비 후보 추가 등록을 허용하기로 만들면서 이것이 황 대행을 위한 특례성 조항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급하게 김광림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.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오늘 오후 3시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하루 더 연장해서 내일 오후 9시까지로 연장을 했다. 그러니까 뭐 사실상의 그런 당내 비판 의견을 수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얘기하자면은 어느 정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만든 특례 조항이 결국에는 황 대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더 증폭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또 오늘 오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공정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. 이 얘기가 나오고선 불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황 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냐 불출마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황 대행 자체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유력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력한 주자로 점쳐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, 소위 2, 3위권에 꾸준히 머물면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에 모든 정치권 그리고 여론의 시선이 집중이 됐던 것이 사실인데요.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공정선거에 하겠다라는 부분, 내가 불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오늘 아침에 경남 창원에서 일정이 있었단 말이죠. 지방 일정이 9시부터 있었는데 그 일정을 소화를 하고 곧바로 이제 뭐 검찰에서 물론 대통령 소환 일정을 밝힌 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곧바로 이제 긴급 국무회의를 결정을 하고 올라와서 바로 거리가 꽤 멀지 않습니까? 서울에서 창원까지. 그런데도 올라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급하게 국무회의를 하고 내가 불출마를 하겠다. 그리고 5월 9일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논란을 좀 정리하고 싶다.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공정한, 진짜 말 그대로 공정한 대선이 치러질 수 있게끔 자신은 약간 조력자의 역할, 관리자의 역할을 하겠다.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5월 9일로 이 대선일이 결정이 되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또 대선 전국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 대행이 보수 진영의 유일한 유력 주자였다라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상에 드러난 얘기인데요. 황 대행이 이제 불출마를 함으로써 기존에 있다는 상위권 주자들 중에서 보수 주자는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? 진보 진영 주자들만 있는데
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진보 진영에서는 자기들끼리 주자들끼리 서로 좀 할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. 서로 공세를 벌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좀 황대행이라는 사람이 있어 줌으로써 그리고 황대행이 나와 줌으로써 서로 한번 링 위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 진보 진영 주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달가울 만한 소식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황대행이 사라졌다고 그 유력 보수 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과연 갈 곳을 잃은 이런 보수의 민심이 과연 다음으로 누구를 유력 주자로 세울 것이냐 네. 예. 단합을 하면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홍준표 지사를 좀 힘을 줄 수도 있고요. 또 김문수 지사나 여러 주자들이 지금 10명, 10여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예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5월 9일이 화요일이라는 점 역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이고 3일이 석가탄신일, 5일이 또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예. 이제 그 주가 최장 9일의 황금 연휴인데 여기에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9일이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. 네. 그러면은 3일 딱 휴가를 쓰면 11일 최장 11일을 쉴 수가 있죠. 갈 수가 있습니다. 예. 뭐 직장인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 이걸 듣자마자 어디로 갈까라고 다시 계획 수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휴가의 시작, 그 황금 연휴의 시작점에 첫날 만약에 선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찍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 황금 연휴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연령층이 어느 층일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그 연휴의 마지막 날에 과연 투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